자, 이제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 볼 건데, 이제 배울 주제는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주성분부터 나오지. 세포막의 주성분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그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 인지질, 이중층, 플러스 단백질. 방금 내가 세포막을 무슨 기능 한다고 정리해줬던 거 기억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그지? 출입 조절. 출입이 조절되려면 너네 집에 드나드는 거 출입 조절돼야 돼? 조절되지? 개나 소나 들어갈 순 없지? 전 들어갑니다.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그걸 위해서 기본 조건이 뭐냐면 문을 제외하고는 막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을 통해서 통제 가능한 거 아니야? 그 결론은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에서 벽의 역할을 하고 단백질이 문의 역할을 해.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만 드나들 수 있게끔 해주더라 이거야. 먼저 인지질 이중층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인지질 볼 거야. 얘 구조.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 인지질은 보통 이렇게 그려. 대가리 동그랗게 처리하고 밑에는 자, 이때 이 부분 여기를 친수성 머리라고 그래. 친수성 머리. 그 이름은 인산이에요. 인산. 인산이고 요건 친수성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다음 요 아래쪽에 드그드그드그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드그드그드그드. 요건 이제 성분 이름은 지방산이라고 하고, 이걸 소수성 꼬리라는 표현 써. 소수성 꼬리. 쓸데없는 거 좀 안 하나?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소수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물을 싫어한다는 뜻이야. 친수성은 물 좋아한다는 뜻이고. 그럼 인지질을 물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뭐해? 뭐해? 이렇게 된다고 배열될 때. 물에 집어넣은 거야. 물에 집어넣었더니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머리에 해당하는 인산이 물을 바라보지. 다음에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꼬리라고 하는 지방산은 가운데 배열돼 있잖아. 이게 기본적인 인지질의 성질이야. 이거 소량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다량 넣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돼요. 다량을 집어넣으면. 저기 이제 구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량 넣으면 이걸 걸리는 데 있는 거죠. 그게 악어처럼 생겼구나. 저기 다리가 저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요 구조가 전체적으로 봐 이런 식으로 둘러싸고 있게 돼. 꽂히네. 요 구조가. 그럼 안쪽에도 물이 있고 바깥쪽에도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물과 세포 밖에 있는 물을 이 가운데 여기 이제 지방산 이쪽에 기름이거든. 기름. 물과 물을 기름층으로 가로막고 있는 게 세포막의 역할이라고. 세포막에서 인지질이 하는 역할이 안쪽에 세포 안쪽에 있는 물과 세포 바깥쪽에 있는 물을 뭐로 경계 삼았다고? 기름층으로. 알겠지? 기름층으로. 그게 지방산. 그게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 되는 거야. 이게 두 개가 층이잖아. 이중층. 아까 이중막 배웠지. 이중막. 이중막.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이중막은 요게 두 겹이야. 요게 두 겹으로 돼 있으면 이중막이잖아. 이중층이 두 겹으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단일막은 전부 이중층이야. 근데 이제 이중층이냐 이중막이냐를 똑바로 구별하라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면은 단일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인지질 이중층. 알겠지? 안쪽에 있는 물과 바깥쪽에 있는 물을 기름층으로 구분지어놨다. 알겠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물질은 드나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드나드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고, 저 단백질이 입체 구조가 있어. 동그란 단백질이 이렇게 돼 있으면 동그란 것만 통과하고, 세모난 단백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세모만 통과하고, 네모난 단백질이 이렇게 돼 있으면 네모난 애들만 통과할 수 있어. 그 출입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통로 단백질이랑 입체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 애만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그걸 이제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저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자, 이제 단백질 얘기 조금 해볼게. 단백질이 크게 보면은 파묻힌 단백질이라는 표현이지. 파묻혀 있는 이런 표현이 있고, 또 관통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림으로 보면 봐봐. 야, 이게 파묻힌 단백질, 이게 파묻힌 단백질이야. 이게 관통하는 단백질, 이게 관통하는 단백질. 보여? 자, 이 관통하는 단백질 중에서 잘 봐. 그러니까. 관통하는 단백질 중에서 통로 단백질이 있고,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게 있고, 물질을 수송하는 단백질이 있어. 이 관통하는 애들 중에서 이 가운데가 뻥 뚫리는 게 물질 수송의 역할을 하는 애야. 생명은 저게 다른 거예요? 저희 이렇게 아니 동그란 터널이 반 작은 거야. 이렇게 통처럼 돼 있어, 항아리처럼. 그래서 이 가운데 입체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 애만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게 물질 수송 역할을 하는 게 제거. 당연히 관통해야지 이 기능을 하겠지. 파묻힌 애들은 저 기능을 할 수가 없어. 다 안 뚫려 있어. 끝까지 연결이 돼 있고 뚫려 있어야 뭐 이동하는 거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관통하는 단백질과 이게 가능하고, 얘는 관통하고 있지만 가운데가 뚫려 있지 않지. 이게 보통 신호 전달하는 기능을 해. 신호 전달.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신호 물질 보통 이제 호르몬 또는 신경 전달 물질, 이런 신호 물질이 들러붙으면 요 자극에 의해서 이 안쪽 부분의 구조가 바뀌어. 구조가 바뀌게 되면 여기서 무언가 물질 A가 B로 바뀔 수 있는 기능을 하거든. 신호 물질이 들러붙으면 구조가 바뀌고, 이 바뀐 구조에 의해서 A가 B로 바뀐다고. 이 A가 B로 바뀌는 게 세포한테 이제 뭐 세포 분열을 해라 이런 명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호 전달을 해주는 단백질도 역시 관통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밖에 있는 정보를 안으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관통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고, 얘네는 못한다고. 다음, 파묻힌 단백질 중에서 요 녀석 뭐가 달라붙어 있지? 이 달라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단백질은 세포 인식에 관여해. 세포 인식. 피하 식별. 이게 내 건지 내 게 아닌지를 구별하는 정도. 피하 식별. 대표적으로 저 세포 막이 있는 단백질에 붙어있는 탄수화물 때문에 세포가 구별되는 얘가 ABO식 혈액형이지. 여기 그때 A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이 붙어있으면 A형, B라고 하는 게 붙어있으면 AB형, 둘 다 붙어있으면 AB형, 둘 다 안 붙어있으면 O형. 그걸로 하게 돼요? 그거야. 진짜요? 그래서 세포 인식에 관여하는 게 저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마지막 이 밑에 있는 단백질은 무슨 기능을 하냐? 탄수화물이 안 붙어있잖아. 얘는 보통 효소 기능이야. 효소 배웠지? 안 배웠나? 효소 배웠긴. 물질 대사를 일으키는 단백질. 효소. 그래서 각각의 총 기능 4가지 알려줘서, 관통하는 애가 신호 전달 또는 물질 수송을 하고, 파묻혀 있는 단백질이 세포를 인식하게 하거나 또는 효소의 기능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저 단백질이 하는 기능들이 저거더라. 됐어. 근데 그러면 이 밑에 살짝 노란색이 기름이에요? 기름치네. 이게 기름치. 노란색이 기름이지? 요것들이 기름치. 이거는 바깥쪽 물, 이거 안쪽 물. 자, 그럼 세포막 성분 설명 충분히 다 했고요. 거기 중요한 것만 좀 체크합시다. 이 막단백질 종류가 파묻혀 있는 게 있고 파묻혀 있는 게 있다. 그거에 대한 기능들은 내가 밑에서 그림에다가 표시해줬으니까 확인하면 되죠. 진짜 중요한 표현 중에 나왔다. 인지질이든 단백질이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여. 이걸 유동 모자이크마 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학교에서 얘기해주면 이런 거. 모자이크. 유동 모자이크. 유동 모자이크막.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처음 들어보는. 유동 움직이는 모자이크막이라고.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움직인다고. 모자이크 모자이크 아얘좀 그 모양 고유가 모양 식구돼 있는 영역 나눠져 있는 걸 모자이크라고 하잖아. 네. 이게 1, 2, 3, 4 있어. 이게 막 계속 무작위적으로 섞인다고. 이렇게 섞여서 그래서 몰랐네. 다음 밑에 모자이크 인지질 머리 부분, 그 다음에 그 꼬리 부분 있을 때 머리 부분은 안쪽과 바깥쪽으로 배열되면서 물 만나지. 물이 풍부한 안쪽과 바깥쪽을 접하고 꼬리는 서로 마주본다 안쪽에서. 이게 이제 구조야. 단백질 관련된 거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다음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물질 종류에 따라서 물질 종류 크기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성질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요. 자, 이때 세포막에서 선택적 투과성을 한번 정리해보자. 선택적 투과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두 개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야. 두 번째가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야.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거.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물질 특징이 뭐냐? 일단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 크기가 작은 물질은 저 틈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이게 보통 산소랑 이산화탄소야.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크기가 작은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 저 틈과 틈 사이를 그냥 뚫고 지나가요. 여기 요 사이 틈을 뚫고 지나가 버린다고. 여기 틈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 두 번째, 크기가 큰데 지용성이면 크기가 큰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물질. 크기가 큰 기름에 잘 녹는 물질 같은 경우는 그냥 녹아서 들어가 버리면 되지. 오케이. 크기가 큰 지용성 물질. 이 대표적인 게 글리세롤, 지방산 이런 거 나오고.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거 그냥 똘똘 지겨워. 녹는 거 지용성,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야. 지가 기름지사야. 그럼 크기가 커도 그냥 뚫고 지나가버릴 수 있어. 기름에 잘 녹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거를 실생활에 이용하는 게 니코틴 패치지.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으라고 파스 형식으로 된 니코틴 파스를 붙인단 말이야. 피부를 통해 스며. 왜? 지용성이라서. 피부를 통해서 잘 흡수된다. 자, 근데 막단백질 꼭 필요한 거. 크기가 작아도 이온은 그 친수성 성질, 물에 잘 녹는 성질이 너무 세. 그 기름을 아예 뚫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세기 때문에 이온들은 크기가 작지만 통과할 수 없어. 예를 들면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해. 단백질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 각종 이온들. 다음 크기가 큰 그 수용성 물질들은 막단백질 이용해야 돼. 지용성은 뚫고 지나가면 되는데 수용성 물질 예를 들면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 이런 거. 막단백질은 어떻게 들어갔어? 어떤 구조가 맞아 떨어져. 이렇게 생긴 물질이면은 이렇게 생긴 막단백질을 쓱 하고 지나가. 구조가 맞아 떨어져. 그거네. 그 아까 세모네모. 자, 그 진짜 중요한 게 있어. 크기가 매우 큰. 와이. 내가 DH인 줄 알았어. DH. 크기가 매우 큰 물질. 매우 중요하다. 얘는 단백질로도 커버가 안 돼. 이거는 소낭으로 포장해서 운반해. 아까 소낭 봤지? 물질체. 소낭. 자, 소낭으로 운반해. 소낭 아까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 공반. 그 그림 기억나지? 이렇게 생긴 게 소나무가 뭐 여기에 들어있는 뭐 이런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뚫고 들어가려면 세포막이 융합이 돼. 이렇게 융합이 돼갖고 가운데가 톡 터진다고. 가운데가 톡 터져갖고 안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나무 공반한다고. 크기가 너무 크면. 이게 선택적 추가성이다. 다음 세포막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물질의 이동 방식이 두 개 나와. 세포막을 통한 이동 방식이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확산, 두 번째가 삼투. 확산은 또다시 둘로 나눠서 하나는 단순 확산, 두 번째가 촉진 확산 이렇게 있어. 하나씩 살펴봅시다.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잠깐 이거 설명하기 앞서서 여기다가 따로 하나 정리해 줄게. 오늘 용액 기억나냐? 용액 중2 때 배우는 거 같은데 1대인가? 용액은 두 개로 구성돼. 용매, 용지. 다음에 용질. 알고 있네. 용질이 이제 녹은 물질이지. 그 설탕 같은 애들. 용매는 물 같은 애들 용매라고 하지. 자, 기본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용질에 관심을 가져. 설탕이 이동하는 거거든.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이야. 고에서 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게 확산. 삼투는 저 용질의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용질의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투과성 막으로 막아놨지. 세포막 같은 거 또는 셀로판지나 삼투와 그 학대 세포. 셀로판지나 세포막 같은 걸로 막아놓으면 그 용질이 크기가 커서 이동을 못해.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을 빨아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를 끌고 와. 그걸 삼투라고 해. 알겠지? 방향이 달라.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한다. 이 그림으로 보실게. 봐봐. 이 그림으로 봐봐. 확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 막이 없어. 막이 없으면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알갱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돼. 그게 확산이야. 근데 지금 반투과성 막으로 막아놨지. 그러면 초록색 알갱이가 통과를 못한단 말이야. 크게 커서. 그럼 어떻게 해? 물을 빨아들여와. 물을 빨아들여온다고. 이 모든 게 왜 일어나냐면 자연은 균형을 좋아한단 말이야. 치우치는 걸 싫어. 그럼 농도는 지금 오른쪽이 진하고 왼쪽이 연하잖아. 그러면 용질이 이동하면 이제 연해질 수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물을 빨아가고 희석한다고 지 스스로. 근데 그러면 물을 어떻게 봐? 그냥 이동해 알아서 자연적으로. 물이 빨리 와. 여기가 너무 짜니까 이제 이렇게 물이 와서 좀 싱겁게 해주려고. 그게 삼투 현상인 거야. 물이 빨리 오는 게 삼투. 소금이나 설탕이 직접 이동할 수 있으면 확산. 소금이나 설탕 대신에 물이 오히려 빨리 온다 그러면 삼투. 방향성이 달라. 거에서 전혀. 녹는 건 아니죠, 저. 어? 저 알갱이들이 녹는 건 아니죠. 이미 녹아 있는 상태야.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게 모형을 보이는 거야. 자, 단순 확산은 봐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확산이야. 촉진 확산은 단백질을 통과하는 확산이야. 앞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이게 둘 다 확산 그림이잖아. 얘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단순 확산. 얘는 단백질이 도움을 받아서 확산하지? 촉진 확산. 단백질이 도움받으면 촉진 확산이야.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차이야. 세포 안팎에 농도차가 있대. 봐. 세포 이게 바뀌고 이게 아니야. 농도차가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일 때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일 때다. 농도차가 얘가 큰 거지? 농도차가 클수록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 여기 보면 확산하는 속도가 점점 빠르다고.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빠르다고. 빠른데 잘 보면 빨간색 단순 확산은 계속 늘지. 근데 파란색 촉진 확산은 가다가 멈추지. 이 멈춘 이유를 이해해야 돼. 왜 멈췄을까? 일정이 좋은데. 촉진 확산은 뭐를 이용해야 된다고? 단백질? 단백질 통로가 필요하다며. 그 단백질 통로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총 100개가 있었어. 여기서는 10개만 사용이 돼.
여기서 20개가 사용돼, 50개가 사용돼, 70개가 사용돼, 100개 사용돼. 그 100개가 사용되면 농도차가 커봤자 계속 100개가 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차가 없다고. 이해 못했지 너? 네. 근데 그 단백질이 사용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자, 단백질 막이 있으면 여기에 막단백질이 이렇게 꽂혀 있을 거 아니야. 막단백질이 꽂혀 있는데 이 개수가 한정돼 있다고. 어? 이 개수가 한정돼 있다고. 그럼 여기가 2개 한 개일 때랑 3개 한 개일 때랑 4개 한 개일 때랑 4개 한 개일 때 같은 경우는 얘는 시간당 2개 통과하면 시간당 3개 통과하고 얘는 시간당 4개 통과하는 게 점점 많이 통과하잖아. 근데 여기 개수가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8개. 그럼 바깥쪽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으면 얘가 다 못 들어온다니까. 얘 일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암만 더 있어봤자 이 단백질 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줄 수가 없다고. 아 오케이 이해. 이해했어? 오케이. 그게 촉진확산의 특징인 거야. 그럼 얘는 단순확산이지. 인지질 이중증은 그냥 졸라게 많지. 끝나게 많아. 그러니까 막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고. 이게 촉진확산과 단순확산의 차이야. 그래서 거기 밑줄만 볼게. 농도 차에 비례해서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 얘는 농도 차가 클수록 증가하지만 나중에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 말로 듣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는 게 더 이해 잘 가지? 그럼 이동 물질 아까 다 정리했어. 여기 산소, 이산탄소처럼 크기 작은 거 또는 지용성 물질, 기름이 잘 녹는 거. 수용성 물질 중에서 크기 큰 거 또는 전하뛰는 이온들. 이렇게. 밑에 있는 얘는 한번 읽어봐. 페퍼에서 기차가 교환되는 거는 이렇게 인지도 입증을 통한 직접 확산. 그다음에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로 나트륨이 이동하는 거, 포도당이 확산되는 거 또는 뭐 작은 천자, 소장에서 아미노산 흡수하는 거 이런 거. 됐어. 그다음 뒤에 이제 3투. 삼투를 한 3투는 방향성이 중요해. 물이 이동해, 용질이 이동해? 물. 그래서 거기 보면 3투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누가? 물이. 여기다 강조 표시했네. 물. 용질이 아니고 물이 이동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래서 희석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희석시키는 게 목적이다. 다음 이 3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세포가 빵빵해지거든. 빵빵해지는 게 특이한 거는 적혈구 같은 경우는 빵빵해지다 못해 나중에 터져요. 근데 식물 세포는 안 터져. 그러니까 왜 안 터져? 세포 벽이 있어서. 식물은 세포 벽이 있어서 안 터져. 자 그럼 여기다 적어보는데 잠깐만. 농도가 낮은, 농도가 같은, 농도가 높은 에다가 이름이 써있지. 저장액, 등장액, 보장액인데 얘를 적어줄게. 저장액이 생수야, 생수. 다음에 등장액이 식염수야. 다음에 보장액이 소금물. 그럼 적혈구를 지금 물병 따갖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었을 때, 식염수에 집어넣었을 때, 소금물에 집어넣었을 때 모양이라고. 식염수 눈에 나는 거. 렌즈 닦을 때. 그럼 신경수가 어디 잘 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다. 바깥쪽이 농도가 연하고 적혈구가 농도가 진하잖아. 물이 막 빨려 들어온다고. 물이 막 빨려 들어오다가 세포가 터지잖아. 그거를 우리는 용혈이라고 그랬지. 그 누가 농도가 높은 거예요? 생수. 세포 안이 높지. 세포 안에는 각종 물질들이 다 녹아 있잖아. 높고 그리고 제가 낮으니까 생수에는 어떤 것도 녹아 있지 않고. 낮은 데에서 좋은 데로 들어오는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빨려 오는 거지. 아 빨려 와서 터지는 거. 그래 터지는데 중요한 거 아직 잘 봐. 요거 강조 표시했나? 나가는 거 있다. 나가는 거 있어. 나가는 거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터지는 거야. 이게 이제 언제 중요하냐면 여기서 중요해. 농도가 같으면 모양이 유지되지. 모양이 유지되면 물의 이동이 없다가 아니야.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퀄이 되는 거야. 잘 나간다. 이게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거라고. 근데 이거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터지는 거야. 되게 감사하다.
그럼 농도가 높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 화살표 표시가 돼 있고. 이 물이 빠져나오면서 쭈글쭈글해지겠지. 두껍네. 나가는 게 많아지고. 그냥 무등으로 하면 묻어. 다음 식물 봐봐, 식물. 식물도 등장해. 식염수에 넣으면 변함이 없어, 크기가.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쭈글쭈글해서 이 수축하지, 세포가. 근데 벽은 유지된다. 벽에 해당하는 공간은 유지되는데 세포막만 쭈그러들거든. 그러면 세포막이 벽으로부터 분리돼. 이 분리되는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해서 다시 그게 원형질 분리. 이 막이 세포 벽에서 분리되는 현상. 식물만 관찰할 수 있어. 다음 여기는 터진다고 안 터진다고? 안 터져. 안 터져. 뭐 때문에? 세포 세포 벽 때문에. 요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해. 빵빵하게 부풀었다는 뜻이고 이유는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 않는 상태. 아직 안 끝났어. 아까 액포가 삼투 현상을 조절한다 이거 기억나? 그 치크린 거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봐봐. 세포에서부터 물이 막 빠져나와. 그럼 세포 농도가 엄청 진해지겠지. 세포 농도가 엄청 진해지면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액포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 그러면서 최대한 희석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안 터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물이 막 빨려 들어와. 물이 빨려 들어오면 여기가 굉장히 싱거워질 거 아니야. 그럼 그 여분의 물을 액포에다 짱 박아버려. 그러면 세포질의 농도가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게 시험으로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 세포 딱 주고서 최대 팽윤 상태의 이 모습을 주고서 액포 글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물 얘랑 비교해서. 그러면 세포가 부푼 만큼 액포도 따라가. 세포가 쭈그러든 만큼 액포도 쭈그러져. 그걸 그리라고 두 가지로 나왔었어. 그래서 액포 크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자, 밑에 얘 봐봐. 삼투 얘. 뿌리털로 물 흡수한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숨이 죽는다. 얘 푹 하고 쭈그러들잖아. 과일청 만들 때 과일에 설탕 뿌리면 역시 수분 빠져나와서 쭈글쭈글해진다. 이것도 삼투예요? 그러네. 아이고. 나머지 실험 두 개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슬쩍 보면 될 거야. 이 달걀 껍데기 제거한 달걀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식초에다가 담거든요 하루 정도. 그럼 탄산칼슘 껍질이 다 들어오면서 안에 그 하얀색 막 있지. 이게 세포막이고. 나가서 반대. 약간 세포 탱탱 거 같이. 맞아. 맞아.